6번째로 선택적 투과성 보겠습니다. 정의는 물질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크기가 작은 기체, 즉 산소랑 이산화탄소 등등등은 이중층을 쉽게 통과하여 확산을 할 수 있지만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 즉 포도당, 아미노산 등등등이나 전하를 띠는 이온, 즉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등등등은 세포막에 있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단백질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머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렇게 소수성 부분인 꼬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확산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는 지용성 물질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지용성이거나 하면 이 꼬리 부분과 친하기 때문에 바로 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이다, 즉 수용성이다, 아니면 전하를 띈다라고 하면 바로 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단백질 이용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극성을 띠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극성을 띈다라고 하면 물과 친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를 띠거나 아니 무언가 치우쳐져 있는 게 크다라고 하면 물과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막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서 막 단백질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세포막의 표면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표면적이 변화하면서 물질이 출입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에너지, 대표적 예시로 ATP 등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세포 외 배출이 있습니다. 세포 안의 물질을 손안에 담아서 막과 세포막을 융합을 시켜서 세포 밖으로 보내는 작용이고요. 이게 발생하면 세포막 면적이 증가합니다. 근데 세포 내 섭취가 발생을 하면 반대로 세포막의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개 더 있긴 한데 일단 2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세포 작용은 비교적 크기가 큰 고형 물질을 세포막으로 감싸서 식포를 형성해서 세포 안으로 넣는 작용입니다. 이때는 세포막 면적 감소하고요. 음세포 작용은 액체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넣는 작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포막 면적 감소합니다. 그러면 세포막 기능 보겠습니다. 세포의 형태 유지하고 세포 내부를 주변 환경과 분리를 하고요.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기 때문에 즉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번째로 확산 보겠습니다. 정의는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특징은 물질 이동의 에너지, 대표적 예시로 ATP 등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니까 사용 안함 봐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확산이 진행될수록 농도 기울기가 감소할 거기 때문에 농도 차이 감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산 종류 보겠습니다. 단순과 촉진이 있는데 단순은 방식이 물질이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이동을 합니다. 이동 물질은 대표적으로 크기가 작은 기체, 즉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등이고 지용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 부분은 영역이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꼬리 부분은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큰 소수성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친해야 여기랑도 친해야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던가 아니면 꼬리랑 친한 지용성이거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세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랑 산소의 이동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물질의 확산 속도가 무조건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포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도 차이가 클수록, 온도 높을수록, 물질 크기 작을수록, 지용성 정도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다시피 농도 차이, 온도, 물질 크기, 그리고 지용성 정도니까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이런 게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촉진 확산 보겠습니다. 방식은 물질이 세포막의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이고요. 이동 물질은 극성이 커야 됩니다. 이렇게 소수성 부분과 친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 부분과 친해야 되기 때문에 친수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수성인 거는 물과 친해야 되니까 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성 많이 띄는 전하 띄는 이온들 그리고 수용성 물질들인데 크기가 큰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전하 띄는 거는 대표적인 예시가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있고요.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는 포도당, 아미노산 등등등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신경세포에서 나트륨 통로 이용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과 신경세포에서 칼륨 통로 이용한 칼륨 이온의 이동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 보겠습니다. 촉진 확산은 통로 단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로는 영어로 채널이라고 하고요. 운반체는 영어로 캐리어라고 합니다. 입체 구조 변화 없이 물질을 통과시키면 통로 단백질이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전하뛰는 이온이 있습니다. 얘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얘는 통로 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확산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포화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운반체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변화하면서 물질이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등치가 큰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 아미노산 등등등이 이동하는 방식이고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확산 속도가 증가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농도 차이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해집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포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촉진 확산은 이렇게 막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이라서 변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도 너무 높으면 단백질 변성될 수 있으니 최적 온도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림을 보게 되면 단순 확산은 간단한 물질, 그리고 꼬리 부분과 가장 친한 이런 기체, 크기가 작은 기체 물질이나 아니면 지용성 물질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촉진 확산은 구조 안 변하면 통로 단백질 이용, 근데 구조 변하면 운반체 단백질 이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로 단백질을 이용하는 예시는 대표적으로 칼륨 통로와 나트륨 통로가 있었고요.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는 예시는 이제 농도에서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는 이런 포도당의 이동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포화되지 않은, 포화됨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그래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확산이나 통로 단백질 이용한 촉진 확산은 앞에서 포화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 클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 무조건 증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얘가 물질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하다가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 네,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포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문제는 촉진 확산을 통로랑 운반체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단순, 통로, 운반체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게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단순 촉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단순 확산은 포화되지 않는 그래프, 촉진 확산은 포화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확산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